2024년 건강 유튜브를 강타했던 핫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영양제 인기 현상의 이면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가 많아졌다는 어두운 현실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탈모 의사로서 추천드리는 탈모 영양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닙니다. 영양제는 처방전 없이도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머리카락이 새롭게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를 보조해주는 일종의 보조 역할로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모발 혹은 탈모 영양제는 바로 비오틴입니다. 에너지 생성을 돕고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지질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비오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오틴은 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황은 케라틴과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을 통해 합성된 케라틴과 콘드로이친 황산염은 모발까지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비오틴 제품을 탈모약과 함께 복용한다 하면은 모발 생성, 탈모 방지 이런 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탈모 영양제는 바로 셀라늄입니다. 탄소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의 생성을 돕는 성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모낭도 손상시키고 탈모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만큼 셀라늄은 모발 건강에 있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모발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적정량 섭취하실 경우에는 탈모에 도움을 주겠지만 다량 복용하실 경우 케라틴의 구조를 깨트려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죠. 한국식약처가 권고하는 적정 섭취량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탈모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만족하시는 치료가 모발 이식이 되겠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발 이식 시에 생착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의 모낭 분리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모낭을 채취하고 분리하고 이식할 때 초저온 멸균 보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적화시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 시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묵컷이라고 아예 삭발을 하지 않으면서 채취를 하는 것인데요. 일상을 지켜주면서도 탈모에 대한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것이 진짜 묵컷 비절개 모발 이식이 되겠습니다. 상담부터 디자인, 채취부터 이식까지 제가 다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탈모약을 장기간 드셨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상담 후에 모발 이식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탈모를 치료한다 이런 효과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한계가 명확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 탈모를 치료한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런 것들보다는 직접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에 대해서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진짜 묵컷 비절개 모발 이식을 제외하고도 개인의 두피 상태, 탈모 원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져봐서 개인 맞춤형 치료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정말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샴푸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샴푸 제품들도 한번 알아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추천해드릴 탈모 완화 샴푸 더마일 헤어 컨디셔닝 샴푸입니다. 샴푸 속의 유효 성분인 펩타이드 때문인데요.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단백질 조각이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뭐 시술의 이제 주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두피에도 그리고 탈모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에 각광받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 상황에 맞게 총 4가지 타입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신데 좀 두피를 강화하고 좀 보호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마일 블랙
그리고 이제 잦은 염색이나 이제 펌 이런 것들로 이제 손상된 두피와 이제 모발 케어를 원하신다 하시면 일반적인 핑크 이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좀 내가 이제 두피에 냄새가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많다, 좀 청량감을 원한다 하시면 이제 블루 제품, 그리고 이제 좀 건조해서 각질이 많고 가렵고 유분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시면은 민트 색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두피 타입별로 제품들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해도 이제 좋다는 것 또한 장점인데요. 약해진 이제 두피와 모발에는 블랙과 민트 제품을 혼합해서, 그리고 이제 지성 두피 그리고 모공을 타이트닝 이런 걸 원한다 하시면 블루와 민트 제품, 그리고 두피 상태의 컨디셔닝 개선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핑크와 민트 제품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더 증대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는 제품 모드림 샴푸인데요. 나노그래핀이라는 기술로 침투 효과를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나노그래핀 기술은 뭐 13나노미터라는 이제 정말 작은 초미세 크기로 탈모 케어의 이제 핵심 성분들을 두피에 흡수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모발에 좋다 알려져 있는 카페인이라든가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두피에 더 잘 침투하고 큐티클 손상을 개선하고 모발 윤기, 탄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제품이 셀렌디르 샴푸인데요. 더마일 헤어 컨디셔닝 샴푸와 이제 유사하게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기능성 제품입니다. 한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머릿결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샴푸를 쓰기 때문에 린스라든가 이제 트리트먼트를 쓰면 안 된다 하셔서 이제 샴푸 제품만 사용하다 보면 머릿결이 이제 뻣뻣해지고 약간 한약 이런 비슷한 냄새가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17종이 들어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머릿결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향기도 이제 프렌치 라벤더 이런 향기를 사용해서 좀 맑고 상쾌하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겠는데요. 두피를 좀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개선해 주는데 이제 특히 좋아서 두피 타입이 건성이다 혹은 중성이다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샴푸가 되겠습니다. 다 이미 이제 시중에서 구매도 가능하신 샴푸들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유는 두피 상담, 탈모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두피의 이제 상태가 어떤지 좀 완벽히 파악을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탈모 치료와 연계해서 맞는 샴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발 이식 후에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제품, 탈모약 복용하면서 이제 사용하면 좋은 제품, 본인에 맞는 맞춤형 이제 진료를 받은 후에 샴푸를 사용하신다면 탈모 완화라든가 문제 개선 이런 것들의 지속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샴푸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드린 거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두피 성격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의 종류도 정말 많아지고 성능이라든가 효능 이런 게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요. 부작용 때문에 탈모약 복용을 꺼리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무서워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남성 발기부전이라든가 성욕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각종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 주성분은 피나스테리드, 부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인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변형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모약을 복용하면 성욕이 떨어진다든가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탈모약을 복용하셨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1~2%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부작용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탈모약과 이제 위약, 가짜약을 동시에 줘서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오히려 위약을 드신 집단이 더 많은 성기능 부작용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탈모약은 성기능 부작용에 크게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오히려 이제 탈모약 복용 초기에 성욕을 높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도 이제 상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초반에 나타나는 쉐딩 현상이라는 걸 보고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 주기로 이제 진입을 해서 휴지기의 모발 중 붙어만 있는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는 것으로 생장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탈모제의 효과로 새로운 생장기의 모발이 자라나올 거기 때문에 탈모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한 복용을 통해서 탈모를 개선하시는 걸 더욱 추천드립니다.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탈모가 발생한다.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없다 하시더라도 이제 탈모약을 중단하시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 후 체내에서 이제 완전히 배출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체내 밖으로 그런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탈모가 재발하게 되는 거죠. 탈모가 해결된 것 같아 더 이상 고민이 없다 하시더라도 탈모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탈모약 그 케이스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난다. 탈모약을 드시면서 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꾸준히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뭐 1, 2년, 뭐 5년 그렇게 이제 꾸준히 탈모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유지도 잘 안 되고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하시면은 원인을 좀 잘못 파악하신 걸 수도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탈모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가늘어지는 연모화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선 탈모약을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누가 봐도 이제 좀 확연히 비어 보인다, 많이 이제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해서 채운 이후에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더원치의원의 경우 모발 이식 시 장기적으로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는 건강한 옆머리나 이제 뒷머리의 모낭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고, 탈모약 복용도 꾸준히 이후에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탈모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모 치료는 시간이 생명이다. 지금 내가 탈모가 생긴 것 같은 좀 의심이 든다 하신다면 탈모 치료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저희 더원치의원 같은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탈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를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탈모로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이 연간 25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 몇몇 분들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탈모약 효과를 100%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약 효과를 100%를 넘어서 200%까지 볼 수 있는 탈모약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탈모약 복용을 하시기 전에 모발 이식과 같은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탈모약은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집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 이런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리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만약 효과 빠른 치료 방법을 원하신다 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은 모발 이식이 되겠고, 또한 병원 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영양 성분 섭취입니다. 미녹시딜의 경우에 두피에 바르게 되면 기존의 모발이 빠지는 그런 쉐딩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을 새로 생성하는 데는 영양 성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발을 만들어내는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함께 섭취함으로써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와 모발의 이제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탈모약을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실제로 오셔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년, 10년 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유지가 되시는 정도 같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빠지지 않고 유지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년, 10년 전에 과연 탈모약을 드시지 않고 그냥 쭉 지냈을 경우에 현재의 탈모 진행 상태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과거보다 이제 훨씬
나빠진 상태가 됐을 수 있겠죠. 5년, 10년 이렇게 약을 복용했을 때 유지가 된다 하시는 표현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약발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5알파 환원효소를 차단해주는 수용체의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탈모약을 끊어버리면 훨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솜털처럼 바뀌고 결국에는 탈모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대신 탈모약으로 효과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다른 치료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탈모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복용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탈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시면은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좀 건강한 생활 습관 잘 드시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또한 음주와 흡연 이런 것도 좀 멀리 하시고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의 발현을 늦추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피에는 정말 갖가지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집에서 하시는 단순한 샴푸만으로 해결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폐물 덩어리들이 계속 쌓여서 산화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지루성 두피염 그리고 염증성 탈모 이런 것들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 케어를 통해서 예방을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애니믹 헤어소닉과 제트 클리어, 에코제 펀치 이런 전문 기기를 통해서 오염된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필러 클린, 바이오 라이트 이런 것들로 통해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모약을 섭취하실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내 소중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많이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원치의원 대표원장 윤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